자, 이번엔 마지막 B 영역에 들어가는 이미지 슬라이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순서대로 각각의 영역을 의미하면서 들어가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능이니까 차근차근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B 영역에는 와이어프레임 쪽에는 특별하게 뭔가 이거를 해라 라는 말이 없어요. 밑으로 좀 내려가 보시면은 세부 지시사항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B 영역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제공된 3개의 이미지로 제작을 하고, 거기에 혹시 글자가 들어간다면 뭐 이런 거 디자인 좀 해라 이런 말이 써져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이 부분이 중요하죠.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미지만 바뀌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제자리에서 바뀌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로 이동하면서 전환을 하는데, 슬라이드는 매 3초 이내로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환한다 라고 써 있어요. 또 웹사이트를 열었을 때 자동으로 시작돼야 되고, 반복적으로 마지막 이미지가 다시 첫 번째 이미지로 슬라이드 돼야 된다 라고 써 있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3초 이내로 움직여야 되고, 자동으로 시작되어야 되고, 마지막 이미지가 나오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3가지 포인트가 우리가 작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저는 이미지를 임시 태그로 설정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을 건데,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었던 B 영역의 슬라이드라는 부분 있죠. 그 안에 저는 추가로 이 피들의 위치를 잡을 때 위치 고정용으로 div를 하나 더 만들어서 슬라이더라는 이름을 클래스로 줄 거고요. 그 안에 이미지를 P로 한 번씩 묶어서 픽썸 포토라는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굳이 이미지를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준비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테스트 용도로 이미지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요 뒷부분에 맨 뒤에 들어가는 1200에 슬래시 300이라는 게 너비를 1200에 높이를 300으로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머지 정보는 이미지를 다른 걸 원할 때만 요 가운데 숫자를 1에서 다양한 숫자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너비를 1200이라고 한 거는 아까 와이어프레임에서 너비 값이 전체가 1200픽셀이다 라고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 이미지 슬라이드가 높이가 정해져 있었죠. 정해져 있는 크기는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300픽셀 이걸 이용해서 1200에 300이라고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작성하시면 먼저 화면에 이렇게 이미지가 3장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다른 이미지를 보고 싶으면 이것만 변경하시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 제가 100, 101, 102 이렇게 변경을 하면은 이미지가 달라진 게 보이죠? 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습용이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볼 때는 제공되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태그를 준비했으면 선택자를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가장 바깥쪽에 먼저 만들었던 ID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하고, 그 안에 추가로 생성한 클래스 슬라이더를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P와 그 안에 이미지까지 넣어놨는데, 제가 아예 이미지 태그에 1200에 300이라는 크기를 넣어놨기 때문에 CSS 쪽 이미지에서는 거의 쓰실 말이 없을 거예요. 만약 일반적인 이미지 경로로 연결하셨다면 여기다가 1200에 300이라는 크기를 써야 됐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쓸 말은 많이 없어요. 먼저 이 3개의 피들의 위치를 나중에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얘네들을 포지션으로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300픽셀이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기준으로 300픽셀만큼 올라가라 또는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을 주면서 아까 세부사항에 나와 있었던 위에서 아래 또는 아래에서 위 이동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동을 하시려면 포지션이 걸려 있어야 되니까 이미지를 실제 가지고 있는 태그, 이 P라는 태그에 먼저 포지션 앱솔루트를 하나 넣어줄게요. 근데 이것만 설정하시면 얘가 움직일 때 어디를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면에서 이미지 슬라이드가 나오는 이 B라는 영역이 있었죠? 이 B라는 영역을 기준으로 움직여라 라고 설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가 움직이는 기준 역할인 슬라이더한테 디렉티브라는 명령어를 추가로 넣어주세요. 그러면 결과가 먼저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건데 지금 당장은 하나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화면 바깥쪽으로 이미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는 어디까지나 이 이미지 슬라이더 영역 안에서만 보여야 되는 거니까 슬라이더한테 오버플로어 히든이라는 걸 줘서 해당 영역 안에서만 보여라 라고 설정을 해줄 거예요. 이걸 설정하시면 이미지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항상 그 안에서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거 잠깐 주석으로 잠깐 걸어 놓을게요. 제가 지금부터 위치를 포지션 앱솔루트를 준 걸 이용해서 설정을 할 건데 오버플로어 히든이 들어있으면 바깥쪽 대상이 안 보여서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이지가 않거든요. 우리 높이를 300으로 했죠. 이미지가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 다양하게 움직이게 하려면은 포지션이 들어간 이 P라는 대상을 이제 NTH 수열 선택자를 이용해서 1, 2, 3 개별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P를 인식하게 한 다음에 위치 값을 써주면 돼요. 자, 맨 처음에는 탐 0에서 시작하게 할 거예요. 두 번째 이미지는 높이가 300이니까 안 겹치게 하려면은 당연히 300으로 줘야 되겠죠. 다음 이미지는 600으로 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미지를 봤을 때 이렇게 0, 300, 600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나오면서 공지 갤러리 막 이런 것들 다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버플로어를 설정하니까 대상이 이 안에서만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CSS는 끝났어요. 이제 스크립트로 가봅시다. 주석을 똑같이 걸어 놓으시고 스크립트 부분은 정리하실 때 똑같이 포지션 앱솔루트의 좌표값을 활용을 할 건데요. 일정하게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제작하시려면은 함수와 setInterval이라는 애니메이션 함수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먼저 펑션을 이용해서 일반 함수를 제작을 해 놓을게요. 함수라는 거는 제작만 해 놓으면 실행되지 않으니까 함수 중괄호 바깥쪽에다가 함수명을 따로 적어서 함수 호출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이 안에 쓰는 함수 안쪽의 내용물이 자동으로 시작이 되겠죠. 자, 이제 이 함수 내에는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거기 때문에 매 초마다 움직이는 set interval을 제작을 해줄 거예요. i를 꼭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인터벌의 i요. 그 다음에 바로 가로 열고 함수 작성할 준비를 하는데 set interval은 아까 우리 문제 봤을 때 이미지 슬라이드가 매 3초 이내로 다른 이미지로 전환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럼 여기 set interval의 중괄호 부분에 콤마를 치고 밀리초 기준이기 때문에 1000이 1초예요. 3초라고 하려면 3000이라고 작성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셀 인터벌은 3초마다 이 안에 내용물을 반복하겠다 이런 개념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미지 피드를 가지고 있는 슬라이더 대상을 기준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중첩돼서 움직이지 않도록 스탑을 항상 걸어놓고 애니메이트 메소드를 활용을 해서 우리 이미지 위치 잡을 때 포지션을 설정했기 때문에 탑이라는 좌표를 줄 수 있었죠. 우리가 스크립트 한다고 포지션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포지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좌표만 정리하시면 돼요. 탑이라고. 자, 근데 여기서 3초마다 얘를 실행을 할 건데
만약 제가 여기다가 숫자를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버리면 3초마다 300픽셀의 위치로 움직인다 이러면은 얘가 계속 300픽셀의 위치만 보여줄 테니까 두 번째 이미지밖에 보여줄 수 없겠죠.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는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 이렇게 차례차례 나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값을 고정값으로 정리를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매 3초마다 달라지는 값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를 추가로 활용을 할 거예요. 변수는 함수 바깥쪽에다가 우리의 값이 들어갈 num이라는 초기값 0을 가지는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결과값으로 저장할 result라는 변수도 하나 제작을 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에다가 위에서 생성한 result에 대입하겠다. 대입 연산자 붙여놓고 위에 0이라는 값을 초기값으로 넣어놓은 num이라는 변수에 곱하기 우리 높이를 300이라고 줬었으니까 위치가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배치했는데 이번에 움직일 때는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게 하려고 해요. 위쪽으로 움직일 때는 음수값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 이렇게 설정을 먼저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맨 처음에 3초 간격으로 셀 인터벌이 돌아갈 때 num이 0이라면은 0 곱하기 마이너스 300 처음 위치가 리절트 값에 그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탑에는 그 리절트 값을 대입 값으로 넣어 놓고 단위가 필요하니까 문자 연결 표시를 해 놓고 픽셀 단위를 옆에다가 붙여놔 주시면 돼요. 이게 어떤 값으로 출력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실 때는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리절트에 현재 무슨 값이 들어가고 있는 건가 그거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num이라는 값은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콘솔을 켜놓고 자, 31번째 줄에 계속 값이 뭔가 증가가 되고 있는데 뭔가 마이너스 0이라는 값만 계속 출력되고 있어요. 당연히 0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300 하면 마이너스 0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0 첫 번째 이미지에 대한 좌표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3초 간격으로 숫자가 계속 중첩돼서 올라가긴 하는데 이미지는 변하지 않죠. 그럼 우리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0이 나오면 3초 뒤에 얘가 마이너스 300이 되고 또 3초 뒤에는 마이너스 600이 돼야지 두 번째 이미지, 세 번째 이미지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num이라는 값을 계속 놔두면 안 되고 처음에는 0이 나와야 첫 번째 이미지가 보이는 게 맞으니까 여기다가 num을 증가시켜라 라는 값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이라는 값과 0을 곱하기를 해서 마이너스 0이 들어가면 탑 마이너스 0픽셀 이렇게 돌아가고 다시 3초 후에 num이 증가됐죠. 그럼 이제 여기는 1 곱하기 마이너스 300인 거예요. 그러면 또 1 곱하기 마이너스 300이라는 값이 리절트에 들어가면 탑에 마이너스 300픽셀 이게 들어가게 되겠죠. 저장을 하고 한번 봅시다. 처음 모습 마이너스 0, 1, 2, 3, 마이너스 300, 1, 2, 3, 마이너스 600, 1, 2, 3, 마이너스 900 이렇게 점점 곱하기가 늘어나면서 숫자가 커지고 있죠. 근데 어느 순간 이미지가 사라졌어요. 어디 사라졌어요? 마이너스 900에서 사라졌죠. 왜냐면 우리는 이미지를 3장만 넣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600까지밖에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숫자는 num이라는 값이 계속 3초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900, 12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if문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if를 이용해서 만약에 num이라는 증가되고 있는 숫자가 3이 되면은 계속 4, 5, 6 이렇게 증가하지 말고 다시 첫 번째 이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num에 0을 대입해라. 는을 2번 쓰면 같으냐 물어보는 거고 비교 연산자라는 뜻이에요. 는을 한 번만 쓰면 대입한다 라는 뜻이에요. 우측에 0이라는 값을
좌측에 num이라는 변수에 대입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저장하고 보셨을 때 처음 0, 1, 2, 3, 마이너스 300, 1, 2, 3, 마이너스 600, 1, 2, 3, 마이너스 0 이렇게 첫 번째 이미지로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가 아니라 문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이라고 설명이 돼 있었다면 어떻게 하랬을까요? 탑이라는 좌표가 레프트나 라이트로 설정됐을 테고 300이라는 크기 값이 높이가 아닌 너비 1200이라는 걸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었겠죠? 한번 좌우 우로 설정하는 애니메이션 기능도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서 공부를 꼭 해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